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오늘도 수익 내일도 수익 시작합니다. 오늘 장을 간략히 정리하고 주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대응 전략 먼저 전달합니다. 첫째, 반도체 부족 관련 레포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그동안 소외받았던 대장이 오랜만에 역할을 했습니다. 지수가 더 가려면 삼성전자 수급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자금 여유가 되면 적금처럼 매월 날짜를 정해서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카카오와 네이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장 초반 반짝 상승이 나왔으니 곧바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분봉상 약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10시까지 지켜보고 당일 매매 진입 여부 결정하자고 했는데 오늘 10시 시점에 이미 분봉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추가 상승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금 어떻게 투자해야 하나? 크게 몇 가지 키워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 테마주, 유가 상승 관련주, 보복 소비 관련주,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지금은 중요합니다. 정치인 테마주는 어제 유승민, 오늘은 윤석열 관련주의 상승세가 무서웠습니다. 현재 여권에서 이재명, 추미애 박용진, 이낙연, 정세균 등의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누가 유력하다, 안 하다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최재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번 움직일 테마는 누구일까 생각해보면 이재명과 홍준표 테마주를 현재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평택촌놈 전문가는 유료 회원들에게 목표 지수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 2회 정도 보유 종목의 전략을 따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으로 자세히 전달하지는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힌트만 드리자면 아직은 고점이 아니다. 이 정도까지만 전달하겠습니다. 어제 팁으로 전달했던 신규 투자할 업종 관련하여 어제 미국장에서 강한 흐름이 나온 섹터는 경기소비재, 금융, 에너지, 모멘텀이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경기소비재라고 한다면 경기방어주, 생활소비 등 다양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삼으려면 코덱스 경기소비재 ETF의 편입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LG전자, 코웨이, 강홀랜드, HLB, 호텔신라, CJENM 등이 포트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관한 ETF 종목을 기준으로 섹터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오늘 팁으로 제시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저녁 EU 정상회담이 있고 오펙 회담과 나이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EU 정상회담에서 코로나 대응책과 경기 회복 관련 정책에 대한 발언이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펙 회담은 유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이슈이고 나이키 실적은 미국 내 소비와 글로벌 소비 회복 신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강세 업종 및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철강금속 업종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철강 주요 종목 위주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섬유이복, 서비스 업종이 큰 하락률을 기록하며 지수 상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코스닥은 건설 업종이 가장 크게 올랐으며 비금속 업종이 가장 크게 내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업종 상승률 1위, 철강금속 업종 내에 있는 철강 섹터 종목들이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세아베스틀이 10% 이상 상승하며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교육 섹터의 상승률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다만 섹터 내 종목들이 대부분 윤석열 테마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 소식에 섹터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럼 이어서 윤석열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네오모터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으며 애니능률, 클라우드에어, 원익큐브가 10%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야권 대선 후보에게 수급이 쏠리며 이재명 테마주는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오늘의 마감 결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16일 최고치 경신 이후 6거래일 만에 새로운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최고치 경신 이후 코스피 지수는 하락을 거듭하면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전일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의회 청문회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다만 경계심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었기에 관망세가 존재하면서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이주열하는 총재가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었고 연내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것이라 밝히며 증시 하방 압력을 증가시켰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버티지 못하고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2,286억 원 순매수했으며 외국인이 1,549억 원, 기관이 73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수익, 내일도 수익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